자, 2022년 첫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한창 정시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원서 접수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마감되기 전에 정시 2월 인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정시 2월 인원이라는 건 뭐냐면 수시에서 이른바 추합 합격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등록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정시로 이렇게 넘기는 숫자를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놓고 보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늘어난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41명이 수시에서 다 못 채우고 정시로 넘어왔는데, 서울대에서도 못 채우는 인원이 있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대나 또는 지방에 있는 그 의대나 경쟁력 있는 그런 학과들 거의 의대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빠져나가서 또 이렇게 타이밍상 안 맞아서 끝까지 못 채우는 그 숫자들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41명이었는데 올해는 31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10명이나 증가폭이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되게 불리한 거 아닌가, 정시 입장에서는. 하지만 올해 트렌드가 뭔가요? 올해는 정시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올해 정시에서 서울대가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이 910명입니다. 그래서 31명이 이월됐기 때문에 총 941명을 정시에서 뽑는다는 거고,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이 다 됐죠. 1월 1일자 현재 다 마감이 돼서 경쟁률까지 다 떴는데, 그러면 2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자, 작년도에 최종 모집 인원이 735명이었습니다. 올해는 941명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년도보다는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상당히 늘은 거고요. 200명까지 늘은 거죠. 연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1348명 뽑기로 했는데 162명이 이월돼서 1510명을 모집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도 오늘 마감됐죠. 1월 1일자로. 전년보다 작년도에 206명이나 이월됐는데 올해는 44명이나 감소되는 거니까 되게 불리해 보이지만, 작년도에 뽑는 정시 인원보다 올해 정시 뽑는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은 300명 가까이 더 정시에서 모으게 된 결과죠. 이 경쟁률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케이스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아직 마감되지 않은 고대 같은 경우 올해 정말 대박입니다. 아직 고대를 원서 접수하지 않고 또 지원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 작년도에 861명, 최종 인원이 861명인데 올해는 1614명입니다. 게다가 2월 인원이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고대만 늘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저학력 자체가 수시에서 고대가 상당히 높은데 올해 불수능이라서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2월 된 숫자가 되게 많았던 거죠. 고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년 대비해서 2월 인원이 줄었는데 고대만 정말 혼자서만 이렇게 늘었습니다. 고대를 지원하기를 지금 이른바 눈치를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대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인원보다 거의가 아니라 모두가 다 늘었죠. 뒤에서 보면 다 늘었습니다. 906명, 1092명. 중앙대도 2월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줄었지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름표는 아무튼 그렇지만 수시에서 싹싹 긁어서 합격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한 10억의 대학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시로 넘어가면 추가 모집까지 가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다 인원을 못 채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추가 모집까지 가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추가 모집에서라도 채워주면 또 상관이 없는데 말 그대로 다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배양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붙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그죠? 2합 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불수능이었다 하더라도 경희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수시에서 합격자를 다 충당한 것 같고요. 15명 정도만 이월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7명이나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정시에서는 1296명, 또 올해는 1661명 다 늘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홍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홍대는 홍대랑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그 교육부에서 말했던
그 정시 인원을 40%로 좀 맞추라고 하는 그 대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이전에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45% 넘는 대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런 규제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 정시 인원이 948명이었는데 올해는 841명이죠. 그러니까 정시의 인원은 홍대 같은 경우는 늘진 않았다. 이런 패턴만 조금 홍대가 좀 다르게 갈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서울 상위권의 대학들은 2월 인원이 고대를 빼고는 다 줄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정시 원래 모집하려고 했던 인원 자체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모집 인원은 40%를 모집하다 보니까 정시에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 는 거와 더불어서 또 수능이 어려웠다는 거와 더불어서 게다가 수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떨어졌던 아이들이 또 정시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은 정시 지원자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럴 때 어떤 입결의 변화가 될 건지를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걸 좀 권역별로 한번 좀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인원 좀 보십시오. 인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전년 대비해서 2월 인원의 증가 비율이 수도권은 6.9%, 비수도권은 77.4%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그 인원 비율은 줄었죠. 비수도권도 준 건 맞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비수도권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 최종 인원이 정시에서 38,000명을 모집한다면 비수도권은 57,000명을 모집합니다. 수시에서 엄청난 숫자가 정시로 2월 됐다는 거죠. 그만큼 수시에서 비수도권에서 충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 이런 표현 뭐하지만 지방에 있는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이제는 엄청난 경쟁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2학년, 1학년 학생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어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느냐, 어디 있는 대학을 가느냐, 어떤 학과를 가느냐, 얼마나 경쟁이 있는 대학 학과를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대학 자체가 목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수시에서 인원 다 못 채워서 무려 25,000명이나 넘어왔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입시에서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또한 4년제 지방대 전부 다 포함해서 무려 4만 명의 이른바 미등록 인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만 명이 빵꾸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 정시가 끝나고 나면 또 추가 모집이라는 또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권역별로 좀 보면 강원, 충청,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제주, 전북 여기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더 늘었어요. 강원도 전년도에 1,884명인데 올해 2,011명 2월 인원이 늘었고요. 충청권은 비슷하고 6,000명. 그런데 상당히 숫자가 많죠. 대구, 경북은 좀 줄긴 줄었지만 4,000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고, 부울경도 좀 줄긴 줄었지만 그다음에 광주, 제주도 좀 늘긴 늘었죠, 이거는. 그런데 뭐 서울 하나만 수도권에도 2,400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늘은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거점 국립대만,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만 딱 놓고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도 국립대의 메리트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전년보다 아무튼 2월 인원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원은 13,000명에서 12,000명을 줄었기 때문에 이런 숫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원하는데 한 번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요. 연대가 오늘 마감했습니다. 최종 4.76대 1로 마감했고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 의예과는 4.23대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치예과는 뭐 하락하고 약학대는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경영은 5.12대 1로 상승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대학마다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하냐면 교차 지원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인문단위, 특히 상경계열로 쓸 수 없는 우리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과를 바꿔서 교차 지원했을 때 연대보다 한 레벨, 두 레벨 낮은 대학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 일단 마감된 학교가 연대가 오늘 마감됐기 때문에 연대만 놓고 보면 인문단위, 솔직히 우리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이른바 공대생들, 수학 잘하는 공대생들이 과연 이런 인문 쪽으로 문과대학으로 올 거냐 봤더니 경쟁률이 전년 대비에 좀 늘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전년도하고 좀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참고 자료를 따로 만들진 않았고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전년도에 대한 경쟁률입니다. 국문과 2.24, 중문과 2.47. 자, 올해 겁니다. 국문과 3.16, 5.89. 늘었죠. 그죠? 이게 경쟁률이 늘었던 것이 자연계열 아이들이 넘어와서 늘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수시에서 합격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정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늘었는지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상경계열, 그래서 우리 경제학부하고 경영학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 경제학부는 작년도 2.80인데 올해는 3.85, 한 1등 조금 가까이 늘었죠. 그 다음에 경영학과는 작년 3.24인데 올해는 5.12, 한 2등, 약간 경쟁률이 2배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측보다는 이렇게 뭐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를 공대 쪽 자연계열 아이들이 이런 상경계열로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많이 늘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많이 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다른 학과도 봤더니 우리 예를 들면 공대 자연계열 수학과 4.47인데 작년에 수학과는 3.85입니다. 이것도 늘었잖아요. 그죠? 지구 시스템 학과는 8.85인데 4.21입니다. 작년에 4.21인데 올해는 8.85죠. 이거는 뭐랄까요?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작년도에 경쟁률이 낮으면 올해는 경쟁률이 늘을 수밖에 없죠. 작년도에 가장 약했던 것을 우리가 공략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마감됐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교차 지원이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지원자들의 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흔히 말해서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 수학에서 받았던 그 점수의 유리함을 가지고 이렇게 문과 쪽으로 넘어왔다 보기에는 조금, 문과가 늘어난 만큼, 인문계열이 늘어난 만큼 자연계열도 늘어났다. 그 이유는 지원하는 풀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시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에서 합격하는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시가 모집 인원이 는 만큼 또 정시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인원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올라간 경쟁률 대비해서 과연 입결은 얼마큼 상승할 건지, 유지할 건지, 떨어질 건지 부분은 좀 입시를 끝나고 봐서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서 접수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특히나 많은 입시 전문가라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처럼 교차 지원에 대한 우려 또는 그런 것들이 장단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마저도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서 접수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월 3일 날 마감되기 때문에 각 대학마다 마감 일정 잘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팁 아닌 팁은, 보통 마감하기 하루 전날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합격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전 어떤 대학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마감하는 마지막 날 보여줬던 그 경쟁률에서는 미달나는 학과들이 그래도 몇 개씩 있었는데 최종 마감에서는 미달되는 학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몰리는 사람들, 막판에 몰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입시 결과가 상승한 건 아니었더라. 그죠?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경쟁률을 쓰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전날에 마음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그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대학 학과에 맞는 점수대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붙는다더라
라고 하는 모 대학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당연히 경쟁률 의식하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는 자신 있으니까 무조건 쓰고 말 거야. 어지간히 점수가 높지 않으면 그런 전략보다는 좀 눈치 보는 것도 맞는데 그 눈치라는 게 정말로 분치기 초치기 하면서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 전날, 결국 내일이죠. 내일 정도 한 마음 잘 한번 정리하시고 경제를 봐가면서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런지 이런 제안 드리고 2022년도의 첫 번째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